서양 문명의 발생지 그리스. 그리스는 예술과 문화, 철학의 본산지로 세계 문명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특히 그리스 문화의 원형이자 서양 정신의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서양 최초의 문학작품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그리스 역사와 신화 속에서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 인간 삶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고전을 재해석함으로써 새롭게 이해하는 인간에 대한 통찰.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수입니다. 서양 고대 철학의 분이자 이태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들려주는 세계 최고의 모험담 오디세이아. 안녕하세요, 강대진입니다. 고전학자 강대진 홍익대 교수가 들려주는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운명 일리아스. 무엇이 도대체 영웅인가? 네, 이 일리아스가 굉장히 직선적이라 그랬는데 자기의 감정을 밖으로 다 토로하는 것도 영웅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자꾸 이제 근대 국가가 성립이 되고 난 뒤에 영상을 거기다 자꾸 투영을 하려고 드는 것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고전, 인간을 말하다. 문학을 통한 철학적 성찰의 시간. 고전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강대진입니다. 여러분하고 오늘 그 서양 최초의 문학 작품인 일리아스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수입니다. 일리아스부터 먼저 말씀을 들으신 뒤에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오디세이아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영웅들의 전장에서 싹튼 운명의 서사시 일리아스. 헥토르여, 그대는 파트로클로스의 무구를 벗겼을 때 무사하리라 믿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나는 염두에도 없었겠지. 어리석도다. 죽어라. 내 죽음의 운명은 제우스와 다른 불사신들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언제든 받아들이겠다. 아킬레우스 분노가 쭉 펼쳐지는 걸 따라가다 보면 아킬레우스라는 인물이 그려지고 그걸 쭉 따라가다 보면 트로이아 전쟁의 앞과 뒤가 그려지고 중간중간 평화의 장면을 집어넣어서 직유나 인물 속에 아킬레우스의 방패 이런 것들 보면 평화가 그려져요. 그래갖고 전쟁과 평화로 인간의 삶을 다 그린 다음에 그 위에 신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신과 인간을 합치면 우주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을 통해 받아들이는 인간의 한계, 이를 뛰어넘는 영웅들의 불멸의 수단인 명예의 가치, 그리고 신들의 이야기. 그 속엔 인간의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져 있다. 자, 본격적으로 일리아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리아스라고 하는 작품은요, 옛날에 그 한국에 한때 그 세계문학 전집이 굉장히 많이 팔리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 한국이 그 전까지 굉장히 살기 어렵다가 이제 좀 사는 게 나아져가지고 옛날에는 집집마다 방이 한두 개씩 있던 그런 시대에서 드디어 각자 방이 생기는 좀 넓은 집으로 이사 갔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전에 없던 벽면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벽면을 가장 효과적으로 채우는 방법이 문학전집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인테리어 중에 최고가 역시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세계문학전집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때 맨 앞에 있는 건 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였습니다. 요즘 세계문학전집은 이렇게 한꺼번에 팔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낫권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통째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맨 앞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게 서양 최초의 문학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 남아있는 서양 최초의 문헌 자료라고 해도 됩니다. 그 전 것들은 다 이렇게 작은 조각들, 그냥 그 옛날 회계장부 조각 이런 것들만 남아있고요. 이렇게 길게 쭉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는 문서로는 이게 처음이고요. 세계 최초의, 서양 최초의 문학 작품일 뿐더러 길이로 따지면 이만한 길이의 것으로는 세계 최초의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전에 근동 지역에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근동문헌 자료집 보면은 일리아스 오디세이 합친 것 정도나 될까, 어느 정도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서양 최초의 것들이고 아마도 오늘날 좀 우리가 인정하기 조금 싫지만서도 서양 문화가 세계 문화의 주류가 됐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부터들 공부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고대 영향력도 굉장히 커가지고요. 옛날 사람들이 요거를 외우는 걸로 일종의 초등교육을 대신했고요. 그리고 옛날 유명한 작가들 다 이거 인용했습니다. 플라톤 저작에 사실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읽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플라톤의 국가에 보면은 일리아스의 이런 구절, 오디세이아의 저런 구절 빼자 그러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려면은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읽지 않고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비극 작가들도 여기서 나온 그 주제들을 이용해 가지고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전 읽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요, 고전 작가하고 소통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먼저 이런 말씀부터 드려보죠. 우리가 책을 왜 읽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서도 타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타인과 소통하려면 공통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온 세상 책을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책들, 꼭 읽어야 하는 책들의 목록을 정해 놓았어요. 그게 이른바 고전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전들을 읽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에게 가까운 고전, 예를 들어서 카프카의 작품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거 읽으려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고전 작가하고 소통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소통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해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어디 있냐? 그 사람들 전에 나온 책에 있어요. 그 전 거 읽으려면 또 더 앞에 거 읽어야 됩니다. 더 앞에 이렇게 가면은 맨 앞에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있습니다. 근데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읽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유 중에 하나는 신화를 몰라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들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양 고전을 잘 읽고 싶다 그러면은 먼저 신화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면은 읽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어쨌든 일리아스가 최초의 작품이고 옛날에 영향력이 굉장히 컸으며 오늘날 우리가 다른 작품들을 읽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이 작품이 그냥 그 최초의 것이기만 한 게 아니라 보면은 아니 이게 서양 최초로 나왔는데 벌써 이런 수준에 도달했나 싶게 굉장히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작품이 뭐가 좋은지를 내용과 형식과 의미 셋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일리아스 맨 앞에 구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우리말로는 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파괴적인 분노를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요. 그게 히라보로 제가 잘 못하지만 그냥 운율에 맞춰서 그냥 한 번만 첫 구절만 읊어보겠습니다. 맨이나 에이데테 아펠레이아 분노를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파괴적인 분노를 그것은 아카이안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주었으며 영웅들의 수많은 굳센 혼돈을 하데스에게 보내고 그들 자신은 개들과 온갖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우스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인간의 왕인 아트레우스의 아들과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처음에 서로 다투고 갈라선 그때부터 노래하소서. 이게 첫째 줄이에요. 옛날 사람은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좀 더 자연스럽게 맨이나 에이데테아 펠레이아디 아킬레우스 이렇게 했겠죠. 아마도. 그래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운율을 넣었을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장단단 이런 운율에 맞춰져 있어요.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같은 작품을 서사시라고 하죠. 서사시라고 하는 말은 이야기시라는 뜻인데요. 서사라는 말은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고 시라는 말은 운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갖고 여러분이 일리아스 운율은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장단단 이런 게 6번 나오는 게 한 줄이에요. 그렇게 쭉 해가지고 15,000행 정도 만들어 놓은 게 일리아스, 12,000행 정도 만들어 놓은 게 오디세이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보시면 일단 이렇게 행을 바꿔가면서 쭉 인쇄를 해놨는데 소설에 비해서 시 형식으로 해놓은 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마음에 걸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놔야지. 여러분들 그런 걸로 읽으시라고 제가 권고합니다. 옆에 행수까지 써 있는 걸로 읽으시라고요. 제가 학창 시절에 처음으로 읽었던 일리아스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옆에 행이 안 써 있으면요, 이 번역하는 사람이 중간에 빼먹을 수도 있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에 꼭 행수 있는 걸로 읽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담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요, 이거 읽으려고 그러면 짜증이 나요. 늘 같은 구절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보면은 아킬레우스가 주인공인데요, 아킬레우스 나올 때마다 발이 빠르다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쓸데없이 아킬레우스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발이 빠르고 누워 있어도 발이 빠르고 뭐 이런 걸로 돼 있어요. 아니, 누워 있는데 발 빠른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는 이렇게 했다,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는 저렇게 했다. 이거 처음에 읽다 보면 짜증이 나는데 사실은 이게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옛날에 시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연할 때 운율에 맞는 구절을 아예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발이 빠른 아킬레우스, 그 통째로 운율이 맞기 때문에 아킬레우스 나오려면 늘 발이 빠르니 앞에 붙는 거고, 행복하다라는 말이 신들하고 붙을 때 늘 운율이 같이 맞기 때문에 행복한 신들이 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 앞에 보고서 거기 짜증나는 구절들 반복되더라도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나는 알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그 전투 장면 가기 전에 이렇게 보면은 시작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거하고 상당히 달라요. 일리아스라고 하는 작품은 트로이아 전쟁에 대해서 다룬 거다라고 알고서 여러분들이 되게 그 어렸을 때 신화들을 읽으셔가지고 그거 어떻게 시작되는지 압니다. 아킬레우스의 부모님 결혼식 하는데 브루하이 여신이 나타나서 황금 사과를 던지고 가장 아름다운 여신 거라 그래서 다들 싸우고 최종적으로 세 여신이 남아서 파리스에게 가서 판정을 받고 파리스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 주겠다고 하는 아프로디테에게 황금 사과를 줘서 아프로디테가 헬레네를 데려가게 파리스를 도와주고 파리스가 와서 그 헬레네 스파르타 왕비를 데려가는 바람에 그녀를 찾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한참 싸우다가 마지막에 목마 작전을 이용해서 트로이아가 함락된다. 이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일리아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웬 여신을 불러가지고 분노를 노래하라 그래요. 여기서 이 작품의 직접적인 주제는요, 사실은 분노입니다.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어떻게 생겨나가지고 어디로 방향을 돌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소되는지, 그게 이 작품의 직접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 트로이아 전쟁은 얘기하지 않냐? 어떤 분은 분노 주제는 특수 주제고 그 전쟁 주제는 일반 주제라 그러는데,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쭉 따라가다 보면 트로이아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끝날 건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층이 같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리아스라는 말은요, 그 일리온에 관한 시, 그래서 일리아스 포이에시스인데 뒤에 뒷부분을 포이에시스라는 시라는 말 빼고 그 앞부분 고유형사 일리온에 관한이라는 말이 명사로 굳어진 건데요. 일리온은 트로이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트로이아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래놓고 딱 열면은 그 안에 분노가 나오는데, 분노 따라가다 보면 트로이아 전쟁 다 알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하던 대로 돌아가서요. 이 작품은 굉장히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그래갖고 맨 전체가 24개의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디 가서 일리아스 24권이라 그러면 학생이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선생님 도서관에 갔더니 1권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오늘날의 책으로는 그냥 한 권에 다 들어갑니다. 옛날부터 24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맨 앞의 3권하고 맨 뒤의 3권이 짝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전투하는 날이 4개가 있는데요. 일리아스의 구조는 중간에 전투 장면을 둘러싸고 앞에는 전투 이전, 뒤에는 전투 이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앞에 3권 전투 준비, 그 다음에 가운데 몇 권입니까? 18권 전투하고 뒤에 3권 전투 마무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4권인데요. 그 가운데 부분의 전투는 나흘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양쪽 군대가 굉장히 팽팽하게 싸웁니다. 일단 그날 자체가 시작할 때 대결이 하나 있고요. 끝날 때 대결이 하나 있어요. 일리아스 줄거리를 조금 여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리아스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아킬레우스는 자신을 무시하는 총사령관 아가멤논에게 화가 나서 전투를 거부한 뒤 자신의 어머니이자 여신인 테티스에게 부탁해
자기 편이 지도록 일을 꾸미게 된다. 전투를 거부한 아킬레우스로 인해 그리스군은 끝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를 보다 못해 아킬레우스의 친구인 파트로클로스가 전투에 뛰어들게 되지만 트로이 영웅 헥토르와의 대결에 패해 죽게 된다.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이제 친구를 죽인 헥토르에게 향하게 되고, 그는 신이 만든 새로운 무장을 하고 헥토르와 대결에 승리한다. 친구의 장례를 치르고도 화가 풀리지 않은 아킬레우스는 날마다 죽은 헥토르의 시신을 학대하지만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의 부탁과 신들의 중재로 시신을 돌려보내게 된다. 다시 정리하면